7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장에 있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는 이 이상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적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티션을 잡고 뭐 이런 얘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적분 계산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이때까지 했던 적분 얘기들보다는 조금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분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떤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죠. 이때까지는 어떤 AB라고 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fx가 적어도 여기에서 6개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한 구간일 뿐만 아니라 fx가 6개인 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여기서 책에서는 뭐 first kind, second kind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이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름은 그냥 기억을 뭐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뭐 2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걸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극한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a는 고정을 해주고, 이제 r을 윗끝을 r로 생각을 하고,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a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부터 a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r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second kind라고 부르는 부분은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적분을 a부터 어떤 b 마이너스라는 것까지 적분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적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얘는 x가 0 근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뭐 0 근처에서는 뭐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를 적분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모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결국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지 그러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1에서 좀 문제가 생기죠. x가 1이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서, 그리고 또 특히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왜냐면 루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만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가끔 b-라든지 뭐 b+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는 이거의 한쪽 방향에서만 생각을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점,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은 싱귤러 뭐 이런 말을 얘기를 하는데, 뭐 싱귤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귤러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지점, 뭐 분모가 0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가 뭐 무한대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 극한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a부터 b 마이너스까지, b보다 작은 쪽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 u까지 적분을 해주는 건데, 이제 u를 b의 왼쪽으로 가는 좌극한으로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a 플러스라는 것도 이제 a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u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제 u를 이제 a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a에서의 우극한을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뭐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뭐 괜찮죠. 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improper integral들이 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극한이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극한이 발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정의 자체는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극한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p분의 1승, 이런 거는 우리가 적분 판정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하면서 봤던 이 적분 판정법에 나오는 애들인데, 이런 거를 적분을 어떻게 했었는지 아마 그때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했는데, 뭐 여기에서도 뭐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때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극한을 뭐 계산을 하는 거는 뭐 예전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엡실론 델타로 이해를 하면은 되니까, 뭐 극한이 잘 존재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는 잘 하니까, 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얘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요거의 극한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하는 거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뭐 진짜로 엄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뭐 r분의 1이 0이다 이런 거를 뭐 r이 엡실론 델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냐 하면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이런 극한 계산은 여기에서는 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적분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1부터 r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1부터 r까지는 우리가 잘 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계산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1-p가 0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언제? 1-p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 수렴을 하고, 언제 발산을 하냐면 1-p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특별히 p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x분의 1이니까 로그 x가 돼서 발산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등호까지 같이 넣어줄 수가 있죠. 1부터 무한대까지도 적분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는 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얘는 0에서의 우극한 0보다 큰 쪽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x분의 1, x 제곱분의 1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0 플러스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0부터 1까지로 생각을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면, 얘도 비슷하게 아까처럼 u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는데, u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는 걸로 해주면 얘는 1-p분의 1 빼기 1-p분의 u의 1-p가 돼서, 이제는 u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1-p가 0보다 클 때 수렴을 하겠죠. 이건 수렴하는데 언제냐면 1-p가 0보다 클 때 수렴을 하고, 이제 발산하는 거는 1-p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p가 1일 때는 x분의 1이니까 로그 x가 돼서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에 그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아까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했었던 예제처럼 뭐 1에서 무한대까지 아니면은 0의 오른쪽에서 1까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동시에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얘를 동시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그냥 어떤 기준점 하나 a보다 큰 쪽에서 고르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이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x가 a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이쪽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b는 그냥 a보다 큰 쪽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놔 놓고 얘를 이렇게 쪽에서 생각을 해주자.
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 사실 뭐 적분식이니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적분이 수렴을 하면은 요런 A 플러스부터 무한대까지 나와 있는 적분도 이제 수렴한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뭐 B에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하나가 수렴하면은 이제 다른 하나가 수렴한다는 것도 이제 잠시 뒤에 보면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얘도 애초에 수렴하는 거였으면은 B를 어디든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서 쪼개든 수렴을 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A 근처 아니면은 무한대 근처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B에는 상관없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B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B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보통 편한 대로 골라주면 됩니다. 뭐 보통 우리가 편한 거는 뭐 1, 2 뭐 이런 게 편하지 이거를 뭐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나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t제곱을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쪼개서 계산을 해주겠다. 근데 보통은 뭐 이거를 뭐 갑자기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면은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0까지로 쪼개주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r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마이너스 r부터 0까지 적분, 뒤에 있는 거는 뭐 굳이 똑같은 r의 필요는 없으니까 s라고 써보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t제곱분의 t dt. 그래서 1 플러스 t제곱분의 t는 적분해주면 2분의 1 ln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ln 1 플러스 뭐 t제곱에 마이너스 r에서 0까지.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0 2분의 1 ln 1 플러스 t제곱에 0부터 s까지.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주면 r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분의 1 ln 1 플러스 r제곱 더하기 s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ln 1 플러스 s제곱이 돼서 둘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수렴하지 않는다를 발산한다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얘가 기함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점 지나고 이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0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기함수가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요쪽 넓이 더하기에다가 뭐 요쪽 넓이를 빼주는 거니까 양쪽 넓이가 똑같죠, 그렇죠? 넓이가 같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이쪽 넓이는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고 이쪽 넓이도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잘 보면 대칭이니까 얘를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아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쪼갰는데 쪼갤 때 좀 대칭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고정된 r에 대해서는 적분하는 게 0이죠. 왜냐면 기함수니까 뭐 계산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함수니까 적분값이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니까
r을 무한대로 보내도 여전히 0이니까 요렇게 계산하면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책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콧이 프린시펄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프린시펄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런 거는 이렇게 발산하는 이상적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임프로퍼 인테그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값이 존재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수렴하지 않는 임프로퍼 인테그랄들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종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이런 식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복소적분 이런 거를 배우면은 이제 조금 더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배우고 나면 이런 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이상적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것들을 취하면 어떤 값을 간혹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코시 프린시펄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얘는 좀 문제가 되는 점을 굳이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은 이제 원점에서가 약간 미묘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적분 구간이 어쨌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보니까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0이라는 게 이 함수가 t는 0일 때가 약간 문제가 돼요. 뭐 진짜로 아까처럼 뭐 분모가 0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물론 분자는 0이 되지만 분자가 0이 된다고 해서 적분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전혀 아니죠. t가 0일 때 어떤 약간의 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주면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도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21.2에서는 뭐 컴패리전 티어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잘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인터그럽을 할 때 여기서 하는 얘기는 A부터 적분을 해서 수렴하는 거랑 B부터 적분을 해서 수렴하는 거랑은 동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테그럽을 한 애들이고 그러니까 뭐 넓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넓이가 뭐 유한한 애들에 대해서 걔를 A부터 적분하냐 뭐 B부터 적분하냐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이제 굳이 써보면 A, B 대소관계 상관없이 얘는 A, B부터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그냥 상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 그래서 한쪽이 존재하면은 다른 한쪽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 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극한이 존재하면은 얘는 이 극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빼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테일 컨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fx라는 게 무한대로 갈 때가 중요한 거지 앞에 있는 유한계 몇 개는 중요하지 않다. 뭐 요런 이 생각은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거죠. 뭐 극한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도 요런 극한을 생각을 하더라도 얘 앞에 유한계 몇 개는 중요하지 않다. 얘가 끝에 가서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앞에 뭐 얘가 크든 작든 수렴을 뭐 점점 커지든 점점 작아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점 이후로 걔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은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비슷하게 A부터 적분을 하나 B부터 적분을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끝에 가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2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뭐 리밋 포지션 티어렘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뭐 비슷하게 여기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크리징하고 x가 충분히 클 때 뭐 어디에선가부터 이제 인크리징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극한 값이 l이다라고 하면은 fx는 뭐 언젠가는 l보다 작아져야만 하겠죠. 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려봐도 인크리징 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시점 이후로 인크리징을 하고 있는데 l로 수렴을 한대요. 그럼 얘는 l을 절대 넘어설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인크리징 하고 있으니까 l보다 커지는 순간 뭐 l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니까 l을 넘어가는 순간 l보다는 계속 커질 테니까
그러면 L로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L 이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비슷하게 fx가 increasing이고 b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b보다 작다. 그래서 b에 이렇게 막혀 있고 계속 increasing을 하고 있는 건데, 극한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어디론가 수렴할 거고, 그 수렴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b를 넘을 수 없다. 뭐 그렇다 항상 b로 수렴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여기 어딘가에 l이 있어서 이제 여기로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극한값이 b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극한값이 b를 넘을 수 없다. b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컴패리즌 티오렘을 쓸 수가 있는데, 우선은 f랑 g가 둘 다 적분 가능하고, f랑 g가 둘 다 적분 가능하고 f랑 g 사이에 이런 대소 관계가 있대요. 우선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부터는 fx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적분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수렴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수렴을 한다. 왼쪽에 있는 것도 수렴을 한다. 그리고 항상 대소 관계도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0부터 뭐 A부터 무한대까지 했던 것도 A부터 뭐 B의 좌극한까지, B의 왼쪽까지 하는 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항상 우리가 무한대까지 들어가 있는 적분은 어떤 R까지 적분을 하고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항상 A부터 R까지 적분을 해보면 G랑 대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냥 적분의 성질로부터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유한한 구간 내에서 생각을 하면은 걔는 항상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는 적분의 정의로부터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는, 아니 A부터 R까지 적분한 거는 A부터 무한대 적분한 것까지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증가하는데 R에 대한 함수로 보면은 증가하죠. 왜냐하면 gx가 0보다 크니까. 넓이로 생각을 하면은 a부터 0보다 큰 애니까 a부터 점점 적분하는 윗끝이 커질수록 넓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적분이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수렴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떤 뭐 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값이 있는 애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를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얘는 증가 함수죠, 그렇죠? 얘는 R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고, 걔가 어떤 값보다 작으면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인 거는 얘가 R에 대한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F랑 G가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왜냐면 0보다 크니까 얘가 적분을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지, 만약에 음수 양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면은 적분을 계속 이렇게 윗끝이 커진다고 해서 적분값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컴패리즌 티오렘을 그냥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로 이제 뭐 또 한쪽 끝이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하진 않겠지만 B의 좌극한까지 적분을 하는 것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 보면은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뭐 0부터 얼마까지 더하기 얼마부터 무한대까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무한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한대 따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 뭐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하고, 반대로 이제 0 쪽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0일 때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또 특히 루트 안에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0을 이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얘를 이제 얼마로 나눌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굳이 딴 거 하기보다는 그냥 1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는 0에서 1 사이에서 이거를 뭐 직접 우리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컴패리즌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잘 수렴하는 애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발산하는 애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면은 될 텐데, 마침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에서 1 사이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뒤에는 수렴을 하는 거죠. 이거 루트 x인데 수렴 안 하고 발산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면 적분하는 구간을 잘 보셔야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p급수라고 했었, 우리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p가 1보다 클 때 수렴이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이었고,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하는 거는 이게 바뀌죠, 그렇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 뭐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뭐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수렴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는 요거를 잘 보면은 얘는 어떤 부등식을 쓸 거냐면, 그냥 얘는 2의 마이너스 x보다 작겠죠. 그냥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해도 우리가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니까 얘도 수렴을 한다. 그래서 얘 전체가 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도 뭐 0에서 1까지 ln 세제곱 뭐 이런 거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요 상태로 보기는 조금 힘드니까, 왜냐면 로그 이런 걸 다루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ln을 다루는 게 편하니까 치환을 한번 해보면, 이건 뭐 이렇게 썼는데 lnx의 세제곱, lnx를 u로 치환을 하면은 x분의 1 dx는 du가 되고, x는 2의 u가 되니까 저 적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x가 0이면은 u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x가 1이면 u는 0이죠. 그래서 lnx를 u로 치환했고, 루트 x는 2의 x가 2의 u니까 마이너스 2분의 u에 dx는 x du인데 얘가 2의 u du니까 2의 u du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u의 세제곱 2의 u du가 되고, 얘는 이제 u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dt가 돼서, 뭐 윗끝 아래끝 바꿔주는데 마이너스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지 적분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잘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다항함수고 얘는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가 더 빨리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t의 세제곱이 언젠가는 2의 4분의 t가 작아진다.
충분히 클 때 요런 걸 항상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쓰면은 뭐 어떤 n이라고 쓰면 좀 뭐 델타 t가 델타보다 크면 t의 세제곱이 2의 4분의 t보다 작아지는 요 델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쪼개서 보면 되죠. 어차피 0에서는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0에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얘는 뭐 어차피 마이너스는 있으나 없으나 뭐 크게 중요한 애는 아니니까 얘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얘를 0부터 델타까지 델타부터 무한대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어차피 유한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컴패리즌 티오렘에 의하면은 뭐 어디서 적분하는지는 아니 컴패리즌 티오렘이 아니라 뭐 테일 컨버전스 티오렘에 의하면은 어디서 적분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 델타부터 무한대까지 얘 4분의 t를 해주니까 얘여서 얘도 수렴을 하죠. 그래서 뭐 유한한 값에다가 얘도 유한한 값 하니까 얘도 수렴을 한다. 따라서 원래 있는 것도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뭐 이런 표기도 씁니다. 뭐 어떤 얘가 수렴한다. 이런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수렴을 하니까 뭐 그 값이 있을 거고 걔가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21.2시에 있는 게 뭐 쓰지는 않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심토틱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F랑 G가 둘 다 연속이고 파지티브. 왜냐면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양수여야만 그리고 뭐 아까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니까 그랬을 때 뭐 저 기호도 제가 쓰진 않았는데 뭐 x가 원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한다. 알고 있는 어떤 숫자로 수렴하면은 얘를 적분하는 거랑 이거에 대한 수렴성이랑 이거에 대한 수렴성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받아들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fx랑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숫자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기껏해야 그냥 상수배 차이 나는 애들인 함수란 얘기니까 뭐 x는 x 제곱처럼 뭐 0이 아닌 그래서 이런 얘기니까 뭐 더 증명할 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감마 함수인데 감마 함수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팩토리얼을 좀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뭐 종종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거 우선은 뭐 요거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뭐 요거에 대한 적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부분 적분 여러 번 하면 되죠. 부분 적분 여러 번 하면 되니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는 멋있게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를 이제 t에 대한 점화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tn 플러스 1인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서 부분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in에 대한 점화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떤 이제 수열로 이해를 하면은 점화식 찾아주면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마 함수는 여기서는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 얘기를 하면은 뭐 시험에 중간고사에 내지는 않고 기말고사에는 낼지 안 낼지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런 간단한 성질들은 금방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감마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건 뭐 내 맘대로 그냥 정의를 한 거니까 뭐 정의 당연히 할 수가 있죠. x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함수 값을 주는 이런 감마 함수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관계식도 찾을 수가 있고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적분 판정법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잘 쪼개서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관계식도 아까 방금 썼던 것처럼 제가 이제는 x가 실수이기 때문에 뭐 점화식, 수열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부분적분을 한번 해주면은 이런 관계식도 찾을 수가 있고, 뭐 2분의 1 넣어서 루트 파이인 것도 그냥 적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찾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약간 찝찝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이냐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좀 더 몇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감마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질문도 해보고 싶죠. 연속이니까 그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 해주고 싶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냐, 그러면은 그냥 뭐 감마 프라임 x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적분 안에다가 미분을 그냥 집어넣어서 얘 x에 대해서 미분해 줄 수가 있죠. 뭐 어차피 얘는 뭐 얘는 x에 대한 함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얘도 뭐 적분 가능한 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부분이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미분 기호를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것도 극한이고 미분하는 것도 극한이고, 여기에서는 뭐 이상적분이어서 당연히 극한이긴 하지만 애초에 적분 자체도 우리가 극한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적분도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 두 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22장에 나와 있는 거서부터가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마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성질들을 확인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지금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요런 이제 미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마 함수, 이제 특히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얘네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꽤나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해석학 특히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해석학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선 첫 번째로는 요 극한의 순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함수열에 대한 얘기, 뭐 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뭐 먼저 나오는 거는 요 극한의 순서에 대한 얘기도가 있기 때문에
극한의 순서 바꾸는 얘기를 나중에 아마 기말고사 범위쯤에 대해서 9주차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요 감마함수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감마함수를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이 미분 기호를 적분 기호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꽤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더 뒤에 나오고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감마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절대 수렴이랑 조건 수렴, 이것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 정의도 똑같습니다. 이런 적분이, 이런 이상 적분이 절대 수렴한다, absolutely converge 한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을 치워서 수렴을 한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conditionally converge 한다, 조건 수렴한다 라는 얘기는 그냥 그 자체로는 수렴을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거를 조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정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내용들이니까 그 급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면은 한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수렴하는 거를 절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 수렴하는 거는 절대값 안 붙인 거는 수렴하는데 붙인 거는 발산하는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4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뭐 절대 수렴하는 거랑 그냥 수렴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얘긴데, 우선은 적분 가능하고, 이제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등장을 해야만 하니까, 뭐 우리가 적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은 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뭐 절대 수렴하다 이런 얘기 뭐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랬을 때 절대 수렴을 하면은 그냥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할 때 그냥 수렴하는지를 보여라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럴 때 가끔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하는 경우가 좀 편할 때도 많죠. 뭐 특히 사인, 코사인 이런 애들이 약간 문제가 되죠. 급수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왜냐면 이제 음수 양수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사인, 코사인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음수 양수 번갈아 나오는 게 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끔 절대값을 취해서 수렴을 하면은 얘는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원래 것도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근데 절대값을 취했는데 발산한다고 해서 뭐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취했을 때 수렴하면 수렴한다, 딱 요 명제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얘를 처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늘 많이 보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f 플러스 x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큰 쪽이랑 이제 fx랑 비교를 해서 이제 큰 쪽만 살려두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둘 중에 큰 거로 생각을 해주면은 한 가지 잘 알 수 있는 성질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f랑 f-가 둘 다 0보다 큽니다. 근데 하필 또 뭐가 성립하냐면, 얘는 fx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작아요. 이거는 뭐 그냥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뭐로 쪼갰냐면, 어떤 양함수,
양수값을 갖는 함수들로 쪼갰는데 마침 얘네들이 전부 다 절대값 fx보다 작은데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absolutely converge 절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값 붙인 절대값 fx는 적분 가능 이 이상 적분을 생각하면은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써보면 얘도 수렴.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원래 것도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수렴.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수렴하는 거랑 그냥 수렴하는 거랑 차이가 나려면은 우선은 fx가 음수인 부분도 조금 가질 때 문제가 돼요. 왜냐면 fx가 양수면은 절대 수렴하는 거냥 하는 거랑 그냥 수렴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fx가 0보다 큰 거, 작은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주니까 각각은 절대값 f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절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fx가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수렴을 해서 원래 있는 fx도 잘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하나만 있는데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이런 거 판단할 때 절대값을 한번 취해보자. 근데 얘는 x분의 1보다 작죠. 근데 x분의 1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뭐 당연히 적분 가능하지 않아서 얘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취해서 뭐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뭐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힌트가 몇 개 있는데 우선은 x분의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도 0 근처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1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0보다 큰 쪽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극한만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극한이 1이니까 함수값이 정확히 1은 아니지만 1 근처에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1을 뭐 지난다 0일 때는 그냥 1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해줘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분모에 있는 x는 항상 0보다 커요. 얘가 문제가 되는 점은 이제 sin x가 0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점들이 파이 얘는 정수 파이에 대해서 0이 되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점점 줄어들어서 왜냐면 x분의 크기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크기 자체는 x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자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있는 넓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있는 넓이들 생각하면은 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니까 원래 큰 거에서 뭔가를 이제 작은 거 더 빼고 그거다 더 작은 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더 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왠지 수렴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나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컨디셔널리 컨버지 한다는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절대값 취하면 발산한다. 두 번째로 얘가 수렴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디어냐면은 키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를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음수 양수 계속 바뀌는 게 문제니까 부호를 좀 고정을 해주고 싶죠. 근데 부호가 고정되는 게 딱 요 n파이에서 n 플러스 1파이까지는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에스티메이트를 보이라고 하는데, 얘가 n이 충분히 r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이래요. 근데 뭐 얘도 뭐 어렵지 않은 게 r이 충분히 크면은 대충 n 플러스 1파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죠. 왜냐면 얘가 0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절대값을 다 취했으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요 넓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r이 충분히 크면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각각의 an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한데, 왜냐면 an은 지금 부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치유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 얘가 2n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대요.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n은 뭐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x가 2n 플러스 1 파이보다 작으니까 x를 빼내요. sin x dx인데 얘는 2죠, 그쵸? 뭐 그렇지만 이게 뭐 2n 플러스 1보다 이제 크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뭐 여기서 아마 2n 플러스 1이 나온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 an이니까 뭐 n으로 그냥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구간 생각하면 어차피 넓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넓이를 생각을 할 건데 이 넓이가 절대값 an이죠.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중점 잡아서 요 넓이를 계산한 것 같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아니 밑변의 길이가 파이, 높이는 x분의 sin x 뒤집은 거니까 sin 2n 플러스 1분의 파이고 홀수 파이니까 1이고, 제 뒤집어주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는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확실히 크니까 뭐 요런 부등식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요거 이용하면은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뭐 요거 자체가 이제 이거의 넓이보다 큰데 얘는 2n 플러스 1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한 합을 생각하면은 발산하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n분의 1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취한 거는 발산을 한다. 근데 절대값 안 취하는 거 원래 거는 뭐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얘를 부분적분을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없는 거 생각을 해주면은 얘를 u, 얘를 u 프라임 v로 하면은 u v 더하기 u v 프라임 이어서 1부터 r까지 x분의 sin x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에 1에서 r까지 x제곱분의 코사인 x dx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r분의 코사인 r 더하기 코사인 1
뭐 뒤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해줄 텐데 앞에 있는 거 얘는 0으로 갈 거고 코사인 1 그대로 있고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게 수렴하는지를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제곱분의 1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수렴을 하죠. 그래서 원래 있는 1부터 무한대까지 사실 1이라고 적었지만 뭐 0부터 1까지는 어차피 수렴하니까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sin x dx는 수렴한다. 이제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0부터 무한대까지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얘는 그래프를 잘 보면은 함수값에다가 1을 주면은 연속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다 풀긴 풀었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 x분의 sin x 적분해서 어떻게 되는 얘가 조건 수렴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이것저것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의 값이 정확히 얼마가 되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여서 그런 거는 뭐 해석학 순수 해석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복소 해석학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어쨌든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조건 수렴한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까지이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가 했던 것들 한번 복습하고 과제 문제 좀 더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습을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